해보세요. 탈북민들, 여기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 다 주 선배분들로 보고요. 반역자라는 거는 김정은 체제 소화는 소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유튜버님들께서 한국에 와서 성공적인 정착 과정이나 행복상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탈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국에 가도 못해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죠.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거든요. 이 탈북민들을 보는 외교관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누워서 침 뱉기죠. 결국은 내가 날 보고 반역자로 하는 건데 점점 탈북민들로 인한 도움이 많잖아요. 돈도 보내주시고 또 점점 북한 사회가 사악한 사회를 보고 뭐 그러다 보니 그 탈북민들에 대한 동정도 많고 여기에선 반정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회지 나라인데 무슨 시위를 한 거야? 우리 베트남은 너희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다 타도나 우리는 베트남 이야기에 없잖아 들라고 우리 보고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 정원이도 나오고 그 몇 명 툭 나오더니 여자들이 쫙늘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같은 도목 입고 정은이한테 애매하게 찍혀가지고 그저 부상이 갑자기 쫙 하고 잡혀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다 자녀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는 대부분이 다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자녀를 못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거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못 데리고 나오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제가 처음에 나올 때 허철당비 서 있으면서 북한에서 체계가 좀 달라졌어요. 북한 성 체계가. 북한에서 부원을 하면서 원래는 좀 높은 급지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일생에 3번 올라갔다 오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 그래요. 빨리 나가는 게 인물이니까 하루빨리 나가. 내가 처음에 나갈 때는 보조 속기로 나갔거든요. 가족 없이 그렇게 나가서 거기서 이제 서기관으로 살짝 바꾸거나 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그게 보조 속기관 편지가 나왔다고 할까요? 근데 보조 속기관을 내면서 당원으로 가족 있는 사람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완전 달라진 거예요. 완전 옛날에는 우린 아이들 대학에서 온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받자 맞자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도 가서 망태기 생활하니까 아이들 내버리지 말고 북한에 가족 있고 당원이고 현재 부원인 사람들을 보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확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낮은 급수버섯 석한 편지라도 먼저 나가게 낫겠다. 그렇게 성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탈북에 성공해서 이렇게 오시다 보니 첫 번째로 국경을 넘어서 중국 왔잖아요. 우리가 북한 사람이 중국만 가도 너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눈으로 보이면서 북한과 너무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처음 해외로 나왔을 때 그 느낀 점이랄까. 처음에 제가 중국에 나왔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외모성이 다나니까 중국에서 대사관에서 차를 가지고 다 나와요. 베이징까지 북한 외교관들이 있는 방이라 해도 들어가면 딱 북한만 나와요. 중국에서 북 외교관들이 두는 숙소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딱 한 주일 무료로 둘 수 있거든요. 한 주일 더 있으면 외국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외모성이 아니고 다른 부처고 무역성의 이런 사람들은 매일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거기서 중국 앞이니까 그 앞에 대상 앞에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주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걸 봤어요. 베트남에서도 시위가 있더라고요. 좀 반정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회지 나라인데 무슨 시위를 한 거야. 한 번은 참사 부인이랑 같이 다니면서 돌아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라체. 깜짝 놀랐지. 아니, 그도 사회주의 나라인데 북한에서 저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네. 아니 이게 무슨 나라가 이렇네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외국 안으로, 이제 서희 안으로 있노라면 어떤 때는 그 나라에서 무슨 친선협회모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요. 그래서 식사를 한 번 갔어요. 뭐랄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 베트남은 너희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다 타도나.
우리는 베트남 이야기에 없잖아.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야, 우리 길도 미국 땅 이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이겼다고요. 정전 아니야. 그러더라고. 우리는 미국 이기고, 뭐 일본 이기고, 중국 이기고, 프랑스 4개 국주를 우리가 이겼어. 그러지만 우리는 기존의 원수를 지금 와서는 친구로 사귀고 경제활동 이게 벌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 이렇게 물어 말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는 질기게 자꾸만 이렇게 만족대 관계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자꾸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회사 그만. 이게 사상이나 통치를 강조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얻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때 뭐 외교관들 그리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김정은이가 잠깐 처음에 딱 들어서서 통치를 할 테니까 우리도 뭘 바라는 게 있었거든요. 개혁 개방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베트남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때도 안 만나서도 6.6%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북한의 경제 성장률 지금 계속 내려간다. 자유관광이 살 길이다. 오픈탁하고 북한이 못 산다는 거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흥미로워하냐 그래. 자유가 들어오면 나라의 경제를 이제 발전하겠다. 당장 무슨 외국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도로를 혁신하고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자유관광이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토의한 적이 있어요. 외교관인 어쨌든 처음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나와서 보면 시위도 자유롭게 하고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체제가 고향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뭔가 잘못 살고 있고 이 나라가 뭔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던가요? 그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자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 내 자체에서 내가 피해받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 나라에서 잘 나가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많은 탈북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권한의 행군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당국이 그걸 모르게 했겠죠.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동요나 그대서 아무래도 민족의 가슴마다 인터넷가 있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매개나 대상한 피치형이 아니에요. 네,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럼 검색 기록이 남아요. 그렇죠. 히스토리가 남지 않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 소리를 안재 대표가 어느 순간에 와서 고민하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될수록이면 공식적인 거, 그 말하자면 주재국의 신문이나 주재국 정세나 이런 거에서 들어가지. 거기서 이렇게 검색을 대한민국하고 치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레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따로 나가서 커피숍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보는 건 심리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죠. 잠시 보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런 걸 보다가 점점 호기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호기심이 나서 북한 관련해서 검색했던 게 뭡니까? 인터넷에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북한에서 보라고 하는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요. 그걸 다 쳤는데 그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그게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끼리였거든요.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탈북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나오니까 처음에 거기서 김씨 가문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툭 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차에 안 봤으면 좋은데 봤으니까 더욱 궁금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찾아보고 들어가죠. 처음에는 그 김씨 가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공문서를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배웠던 소리,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엔 생각한 게 탈북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선생님 나오실 때도 이만갑 있었으니까 유튜브에 그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뒤져보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근데 그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거 보는 거니 무서워요? 예, 그렇지. 한국 드라마 보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 들어가 보면서 진짜 저럴까?
저거 거짓말 아닐까? 저렇게 살까? 뭐 이런 거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않는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내가 탈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네요. 그죠? 언제 나왔을 때 저기 김정은 등장을 보셨나요? 북한에 있을 때 보셨죠? 예,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외모 속나하게 되면 그 말 행사나 행사할 때 예, 이렇게 총성이 있다고 김정은이 가까이 이렇게 쭉 배치를 하거든요. 예. 아, 그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땐 안 뚱뚱했어요. 그때 뚱뚱하지 않았죠. 그때 딱 제가 느낀 게 저분은 왜 저렇게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가 그때부터 많았습니까? 아, 뒤에 뭐 여자가 10명인가 쭉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겨울이 됐는데 동복을 다 똑같은 거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술단의 아이들 데리고 나오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무슨 행사인데? 어릴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는데 우리 강이 싫죠. 밤에 그 좀 자지 않고 거기 보고 그러면 시가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4명을 선발해서 보낸 거예요. 가서 그 상황 딱 저 가까이 딱 앉죠. 아무래도 외성이 그 우리 또 으니까 다른 데 들어가거든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외국인 같이 들어가서 딱 봤는데 김정은이 되면 나오더라고. 나와서 딱 봤는데 무슨 제자들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니 보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거 분명 우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기 있으면 뭐 김종을 그 저포 산하에 안하게 예수님들만 따라 사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저식 안에 있거든요. 거기서 가들이 말하자면 그 기쁨조 같은 역할을 해요. 기쁨조. 그죠? 그분들이 그걸 느낌적으로 북한에서 아신 거예요? 아, 느낌적으로 여기서 기쁨조라는 거 알았고, 그때는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을 막 줄레줄레 따라오는 걸 보면서, 김정은이는 여자를 좀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 공식 석상에 며칠도 안 됐는데 그쭉 끌고 나오는 거.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금방 등장했을 그때부터 여성 편력이 심하게 되고 여자들만 끌고 다녔다는 거네. 그렇죠. 여기서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2013년도 1월 달에 나왔으니까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한 5달 정도, 6달 정도 그 정도 있다 나왔거든요. 그때 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처음에 김일성을 겪고 저도 초등학교 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김정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김정은 등장하면서 속에서 뭔가 천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가 생각이 짧고 축적이 정치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즉흥적이에요. 뭐 외교관 없애라, 뭐 외무성 없애라 이러면서 순간에 북한에 있는 뭐 대사들 몽땅 북한에 소환해가지고 사상투쟁 걸리고 뭐 일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랬거든요. 그 미 사람들이 그걸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기호사님이 김정은이를 가까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랬다는데 무슨 일로 어떻게 가서 보셨답니다. 2번인가 났다 그러더라고. 만났는데 처음에는 무슨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만났고 2번째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원래 기전 통역에 무슨 신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내가 할 수 없이 그거를 일교 참사람이 맡았다고 거의 막 인디언처럼 빨갛다 이런 게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심리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다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자체가 아직까지도 정치에 서투른 거죠.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하게 정치를 해야 해요. 되겠는데 항상 불안한 심리 상태니까 모든 일이 다 즉흥적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면 되고 아까 김성기하는 중국 담당 대리 대사님 있지. 그분이 잡혀갈 때 계셨다는 거예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를 했어요. 하다가 북한 내로 들어와서 부상을 했는데요. 부상이 갑자기 싹 하고 잡혀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혀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몰래 잡아가요. 근데 예전에 그 백가 집이 이런데
그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돈을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덜 많이 투자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도 잘 알거든요. 백가를, 그 백가 집이 평양 대동강구역에 있는데 번에 집을 원래 육사로 하다가 그걸 식당으로 만든 거예요. 식당에 딱 갔는데 그 성기부산 내 와이프하고 자식하고 식사하러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지. 그래서 야, 저 남편이 좀 잡혀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식사하러 올 기분이 닿까? 우리 속으로 그런 소리 했지. 사람 죽고 사자한다고 남편이 잡혀갔는데 그 식사하고 사만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지금 국가보위부에 잡혀가 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나왔더라고요. 그때도 처형했다는 소식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잡혀가서 계속 신문 받는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김 형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분이 뭐 총살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북한에서 외교관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한테 자주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북한에 관심 가진 분들이 물어봐요. 질문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저 나라가 이제 붕괴되겠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김정은이 자체도 꼭두각시다. 사실은 자기가 죽으면 다른 놈이 나서지 않겠나? 북한은 이제 그 마지막 기득권층이 있거든요. 그 북한 여당 좌측도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뭔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네 체제를 그려놓고 이걸 70년 동안 완성해온 거예요. 한순간에 완성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위대성 선전 사업이나 후계자 양성 사업이나 이런 걸 다 70년 동안 만들어서 구축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김정은 하나 죽는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북한 노동당이 지배하는 이 시스템이 없어져야지 이게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김정은 자체도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다. 아, 그렇게 보시나요? 제가 말하고 제가 충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좋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밑에서 다 떠받들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시스템에서 지금 시스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제일 시스템에서 좀 조기자 꽂아서 따름이지. 지금은 그 인자 맞아요. 마음대로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이때까지 구축해온 그 시스템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그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을 파괴해야 북한 정권이 망한다는 거죠.